우리 한 4문제 정도 이번 을지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의 문제들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5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왜냐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국어니까 저희 수학은 5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웬만하면 이것도 까먹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조금은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설명할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설명할 거니까 나 저거는 아는데 저런 것까지 설명하고 있네 막 이렇게 좀 짜증내기보다는 어차피 파이널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맞아 저런 게 있었지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들겨보고 넘어가는 그런 좀 학습을 같이 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아는데 짜증나 막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자, 겸손하게 갑시다. 자, 일단 5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 여기 지금 현재 x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현재 오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어서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그래프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P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a 값에 관계없이 어떤 성립하는 식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등식. 어떤 특정한 변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해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면 우리가 일단 문제를 다 읽고 나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들 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자, 일단 y는 fx 위에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야? 접선이죠. 접선과 관련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네. 그래서 p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도록 하자. 일단은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항등식에 대해서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방금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항등식이라는 건 변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각나 있는 파편들, 기억들을 좀 다시 한번 재조합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의 x 플러스 b는 2x 플러스 4다라고 했다고 쳐보죠. 괜찮죠? 근데 이걸 누군가는 x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군가는 이걸 갖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똑같은 식을 가지고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x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은 말 그대로 방정식이라는 건 이 식을 만족시키는 특정한 x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x값을 찾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게 절대 아닌 거고, 어떤 특정한 딱 x값만 이 등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x를 몰아넣고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연습해왔던 방정식 풀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즉 a에 x-2의 x라고 해서 x를 다 좌변으로 넘기게 되고, 우변을 4-b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길 갖다가 a-2x라고 해서 x로 묶게 되고, 여기는 4-b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으니 x는 a-2분의 4-b다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맞아,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특정한 x값은 a-2분의 4-b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방정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식을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차피 내가 이 x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x값을 구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x값을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수도 없죠. 왜냐면 어차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x를 찾는 게 아니라 x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문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의외로 a와 b라는 제2의, 제3의 문자가 도와줘야 되는 모양새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아무거나 넣어도, 내가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려면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는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같아야지만 x 대신에 아무거나 내가 쑤셔 넣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 될 거야.
이해되시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식을 갖다가 관찰시키고요. 식을 비교하게 만드는 구조를 띱니다. 자, 식을 관찰한다. 좌변과 우변의 식을 비교한다.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 패턴이라는 얘기지. 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치? 아,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x 앞에 개수가 2니까 x 앞에 개수인 a는 2구나. 그리고 상수항 b는 4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치면 이게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했을 때 잘 봐. 어떤 특징,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행동 패턴을 정리해 놓으면 좋냐면 한쪽을 그냥 무조건 0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건 그냥 아무런 식에 대한 변형 없이 그냥 좌변과 우변을 그냥 다이렉트로 비교한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한쪽을 다 몰아버리는 겁니다. 식을. 그렇게 되면은 a의 x-2x 플러스 b-4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를 주인공으로 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한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A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한다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무조건 X로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위험해. 자, 그렇기 때문에 X로 딱 묶어주게 되면은 A-2X, 즉 X에 대한 1차항, 나머지 X가 붙어있지 않은 이 녀석들은 상수항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X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이 되려면 내가 이 X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하지만 얘가 0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0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요.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구장창 x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당연히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어도 어쨌든 a는 2고 b는 4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것들을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까지 연결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y는, mx, 마이너스 5, 플러스 4m, 뭐 이런 이제 식을 줬어요. 그래서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조건을 딱 던져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식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까? 아, 이 문제는 결국 뭐다? m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m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줘야 되는 건 x도 y도 주인공이 아니라 m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한쪽을 역시 0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m 값이 있는 녀석들끼리 한 팀으로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m 플러스, 죄송합니다. x 플러스 4 곱하기 m이다. 이렇게 해서 m에 대한 1차항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m 값이 없는 녀석들끼리 여기다 묶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m 값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x는 반드시 마이너스 4여야 하고 y는 반드시 마이너스 5여야 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x값이 반드시 마이너스 4, y값이 반드시 마이너스 5여야만 m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항등식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굉장히 식이 특수하게 세팅됐을 때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항등식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5여야만 이 식이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을 좌표 평면으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이 식은 반드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를 반드시 지나야지만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반드시 지나는 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조금 유식하게 정점, 반드시 지나는 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나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좀 지울게. 칠판 좀 지울 테니까 정리할 테니까. 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울게요. 필기 안 됐어요. 이런 분들 없겠죠. 이 정도 뭐 필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실 텐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 잡고 넘어갈 건 뭘까요? 접선입니다. 접선. 다 알고 있겠지만, 자, 일단 접선이기 이전에 직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가 몇 가지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역시 이것도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고1까지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나는 점이 만약에 뭐 A, B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칠게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Q야. 근데 그 Q라는 점의 좌표가 A, B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친다면 이 직선은 무조건 한 번쯤은 X축을 건드릴 수밖에 없겠고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미안해 이 세타라고 하지 말고 이 세타라는 각을 우리가 이제 60도라고 한다고 쳐봅시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알려줬을 때 우리는 이걸 이제 뭐로 해석할 수 있다? 기울기로 해석할 수가 있다. 왜냐? 이 X축과 직선이 이루는 이 각도에 대한 무슨 값? 탄젠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기울기라고 하니까. 그쵸? 탄젠트라는 건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죠? 그치?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 안에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탄젠트라는 것 자체가 밑변분의 높이. 근데 기울기의 입장에서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기울기랑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기울기는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문제에서 알려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직선을 어떻게 생각을 한다? y는 루트 3x라고 해서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을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반드시 이 직선이 a, b를 지나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a, b를 지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y는 루트 3 곱하기 x-a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 주는 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인 거 기억나실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수투 때는 고1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곡선 위에서의 직선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선생님, 대관절 무슨 말이시죠? fx가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점이 있고요. 이 특정한 점을 우리끼리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P라는 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중에서도 접선, 곡선과 접하는 선을 찾는 건데 어쨌든 접선은 어차피 접선이기 이전에 직선이니까 똑같은 논리로 직선의 방정식처럼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즉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요구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지나는 점도 기울기도 모두 다 이 접점에서 다 파악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3주 동안 같이 공부할 때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많이 풀 거고 나는 나오는 족족 다 풀어줄 거야.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우리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오지게도 높거든요. 아니 내가 내가 뭐 대학교 교수님이야. 내가 가르칠 학생들을 뽑고 싶어. 나라면 접선의 방정식 문제 무조건 내거든요. 아니 왜냐면 미분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연구된 과목이고 단원이잖아요. 이걸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낼 수가 없거든.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안 나오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나오면 대신에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던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무조건 잘 들어요.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거두절미하고 접점을 미지수로 놓는다. 접점을 미지수로 놓기. 정말 중요한 얘기고 당연히 문제에서 접점을 알려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낼 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접점을 안 알려줄 거거든요. 거의 100%야. 100%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자, 그러면 봐봐. 접점 안 알려줘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접점의 x좌표를 뭐 예를 들면 적당하게 미지수 t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 접점의 x좌표에 의해서 쭉쭉쭉쭉 연결해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그럼 이 P라는 점에 x좌표를 t라고 놓은 거니까 y좌표는 ft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울기도 역시 이 곡선을 딱 미분해가지고 그때 t를 딱 넣게 되면 기울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f't 곱하기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ft만큼 평이동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표현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이걸 갖다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접점을 반드시 미지수 놓고선 식을
구한다. 그래서 보통 내가 나중에 이제 문제를 더 풀다 보면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그냥 미리 개념 설명 쭉 해놓을게. 그냥 오늘 우리가 이 문제 그냥 하나를 풀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지금 이제부터 마지막 파이널로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한 번 설명했던 걸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3주 동안. 알겠지? 새로운 것들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 이거 그때 했었죠 하면서 넘어갈 거야. 냉정하게. 알겠지? 그러니까 잘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 자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접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치? 근데 이상하게 너네들도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요. 꼭 접점을 안 알려주고요. 직선이 지나는 또 다른 함정을 줘요. 치사하기 그지없어.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점을 갖다가 뭐 문제에서 A, B입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그래놓고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쭉 풀라고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접점의 X좌표인 T를 찾느냐?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무조건 뭐다? 접점의 X좌표 찾는 문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T를 어떻게 찾느냐 문제로 무조건 귀결되어 있습니다. 귀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는 건데 문제에서는 제 교과서적인 풀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이 접선이 뭘 지나는 거니까? Q를 지나는 거니까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Y 대신에는 B를, X 대신에는 A를 딱 넣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을 쭉 진행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논리. 그다음 두 번째, 대입이 아니라 봐봐. 두 가지 기울기가 일치한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개의 점을 가지고 구하는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점만 가지고 구하는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일치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즉, 두 개의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건 A, B와 T, FT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즉, T, FT라고 딱 세로로 적고 A, B라고 세로로 적고 빼고 빼면 이게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두 개의 점을 가지고 구하는 기울기. 그러나 내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선을 딱 하고 미분을 때려가지고 거기서 t를 탁 하고 넣게 되면 그때 이게 뭐예요? 순간 변화율이죠. 이걸 갖다 갖다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술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서술해도 상관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한 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고 참고로 이거는 약간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더 많이 푸는 경향이 있어서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시 싹 다 정리했으니까 바로 문제 풀고 다음 걸로 넘어가자. 자, 싹 지우고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자, 그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잡해 보이는 3차식이요. 결과적으로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A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누가 봐도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주인공은 절대 X가 아닙니다. A가 주인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서술할 때 싹 다 전개를 하세요. 잘 봐. Y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4a의 x의 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플러스 여기 지금 현재 x가 이제 오타로서 빠진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플러스 4a의 x 플러스 5x 플러스 a 플러스 2다라고 해서 싹 다 전개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다시 a를 주인공으로 재정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항등식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죠? 한쪽 0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저처럼 그냥 밑줄 긋는 거 전혀 나쁘지 않아. a가 있는 녀석들 얘네들끼리가 한 팀이고 나머지 a가 없는 녀석들끼리 결국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있는 녀석들끼리 묶어보게 되면요.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a다 라고 해서 이게 a에 대한 1차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없는 녀석들은 당연히 a에 대한 상수항이 되는 것이고 2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식인데 표현을 달리하는 거야. 그럼 이게 내가 A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되려면 당연히 이 주황색 식도 0이 돼야 되는 동시에 이 연두색 식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인정? 인정. 자, 그러면 방정식인데 그냥 방정식이 아니고 뭐가 돼요?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주황색도 만족하는 동시에 연두색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암산하셔가지고 2x 플러스 1의 제곱은 0입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서술하는 게 좋고 암산할수록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x 값이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이 식은 A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걸 밝힐 수가 있고 이 X값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지금 약간 실수했죠. 여기는 Y를 내가 놓쳤다. Y도 우변으로 넘겼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깨알같이 Y가 싹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 마이너스 y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의 영향을 받아서 y 값도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4로 통분됐다라고 치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10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붙여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자, 결론적으로는 자, 4분의 요거 계산하면 6이고요. 요거 빼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8은 4. 그래서 4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아, y 값은 뭐가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제가 잠깐만요. 계산 실수했는데 y만 넘긴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줄 필요가 없었구나. 죄송해요. 자꾸 계산 실수해서 미안해. 그래서 여기 1이 되는 겁니다. 아, 따라서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반드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Y는 1이 돼야 된다. 그럼 이걸 반드시 지나는 정점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 풀었다. P라는 정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 1이라고 딱 쓰는 것이죠. 됐죠? 서술상으로는 이렇게 쭉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답 쓸 때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지? 서술할 때 다음 fx라는 식은 A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말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전개하는 건 당연히 이제 생략이 가능해요. 오미트. 생략하시고 제가 색깔 넣은 부분들 위주로 서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아. 알겠지? 핵심만 쓰는 게 좋고요. 서술 공간이 어차피 좁아요. 너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잡계산을 하는 과정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 생각만 머리에 딱 때려 박으시더라도 서술을 뭐 하지라고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으셔. 알겠지? 그러니까 서술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면 아 조금 미안해. 알겠지? 별거 없어. 결국은 별거 없으니까 자 이제 문제를 풀고 알겠지? 고만고만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도록 연습하는 거에 집중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당연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풀어주는 과정 써야 되겠지. 그치? 요거 이제 0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값 요거 과정을 거쳐서 y값이 나오는 과정까지는 서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p의 좌표는 찾았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뭘 찾으라고 했냐면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그치? 자, 봐봐.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내가 아까 말했죠.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나는 점과 기울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P를 지나고 P, 즉 마이너스 2분의 1, 1을 지나고 라고 서술해 주시고 자, 기울기 서술해 주셔야 되겠죠? 기울기는 뭐 누가 봐도 F를 미분해가지고 그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F 프라임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라고 서술해 주시면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F를 탁 하고 일단 미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는 거지. 자, F를 미분하게 되면은 6X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 곱하기 4A 플러스 7X 플러스 자 4a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는 거니까 자 이거 잡계산은 생략할 거고 여러분들도 서술할 때 당연히 생략해 주셔야 돼. 이건 네가 이제 메모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 녀석 싹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깔끔하게 나옵니다. 특이하겠지만 a가 소거된다는 것도 되게 조금 특이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전개까지 해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 이제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답지에도 이걸 써주셔야 되고 그 사이에 서술 과정이 요럴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과정에서 다가 아니라 3번 과정이죠. 3번 과정에서 이 곡선 y나 f의 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접선은 어쨌든 직선이고 직선은 반드시 x절편과 y절편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하게 돼요. 그럼 누가 봐도 현재 y절편은 얼마입니까? 4분의 3이고요. 자, x절편은 이 y값을 0으로 만드는 값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4분의 3이 돼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4분의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이 정도쯤 뭐 잡으면 될 것 같고 이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서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메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술은 필요한 것만 하는 건데 이게 뭐가 필요해? 그림 그래프, 이게 그래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바로 풀어주는 거죠. 봐봐. 서술할 때 접선은 x절편이 뭐냐, y절편이 뭐냐, 이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구하려는 넓이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해가지고 서술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y절편은 4분의 3이므로 자, 넓이는 삼각형의 원한 친구인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할 때 2분의 3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표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높이를 4분의 3이다. 뭐 이 정도로 놓으면 깔끔하지 않겠냐. 그래서 16분의 9가 넓이가 된다. 이렇게 딱 답해 주시면 바로 합격. 됐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뭐 제가 약간 좀 잘난 척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고, 어쨌든 항등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서술해 주시고 접선에 대한 개념들 까먹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정리됐을 거라고 믿고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지울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니까 이번엔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y는 a 곱하기 sin b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y는 fx라고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fx를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자, 함수 fx에 주기가 주어졌습니다. 주기.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이 주어졌네. 자, 그랬을 때에 궁극적으로 f6분의 11파이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서 특별하게 필요한 개념이 없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서술 바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 1번에서도 A는 뭡니까? B는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심플하게 문제를 물어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서술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fx를 찾아봅시다. 그치? fx를 찾아보자라고 생각한다면 평행이동 해줘야 되겠죠? 그치? 자, y는 봐봐. y는 a 곱하기 sin의 bx의 그래프를 x축 방향, 근데 잠깐만 미안해. 이걸 내가 왜 서술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이거 다시 문제를 다시 쓰는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굳이 서술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현타가 와가지고 그냥 저는 바로 fx를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지르고 갈게요. 알겠지? 이거 감점하면 을지대 사람들 진짜 후드러 패야 돼.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바로 쓰는 게 맞아. 그러면 fx는 자 a 곱하기 자 sin에 자 x 대신에 뭘 넣는 거니까요. x 마이너스 6분의 8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sin b 곱하기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지금 현재 얼만큼 평이동했다?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이게 3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전혀 문제 될 것 같지 않아요. 알겠지? fx는 다음이다. 라고 그냥 서술을 바로 해버립시다. 또는 뭐 내가 좀 선생님 좀 찜찜해요. 막 이렇게 심신미약한 친구들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나쁘지 않겠지? 주어진 조건에 의해 fx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을 거고. 자,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자, 주기가, 그치, fx의 주기는 누가 관련되어 있죠? b가 관련되어 있죠? x 앞에 개수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이지만 x 앞에 개수의 역수를 곱하는 게 새로운 주기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야. 알겠지? 자, 주기이므로 따라서 b분의 2파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10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 너무 쉬워. 따라서 b를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5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2번은 풀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fx에 fx에 뭘 줬죠? 최소값 줬죠. fx의 최소값을 우리가 이제 서술만 해주시면 되겠죠. fx의 최소값은 누가 봐도 이 허리 라인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렸습니다. 그치? 이건 그냥 메모인데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린 상태에서 a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사인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3에서 a 더한 거고 최소값은 3에서 a 뺀 거 아니겠습니까? 아, fucking easy하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fx의 최소값은 3-a 이므로 이것이 지금 현재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서술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a는 뭐다? 4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혀 뭐 어렵지가 않았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따라서 fx가 퍼펙트하게 리페어 된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자 사인에 자 b 곱하기 x 마이너스 b가 아까 뭐였더라? 5분의 1이었지. 미안해. 그래서 5분의 1에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라고 딱 해주시면 끝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주워 먹으러 갑시다. 지금 이게 현재 2번이었고 자 3번에 f 6분의 11파이 넣읍시다. 자, 그러면 4 곱하기 자 사인에 자 5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다가 6분의 11파이를 탁 하고 넣으시면 되겠죠. 턱 하고 넣고 6분의 파이 턱 하고 넣고 플러스 3. 자, 따라서 자 4 곱하기 자 사인에다가요. 자 5분의 1 곱하기 요게 지금 현재 6분의 10파이 약분하면 3분의 5파이니까 요 정도 최대한 암산하셔가지고 적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 약분 돼서 사인 3분의 파이죠.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것도 생략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3도 생략하셔가지고 2 루트 3 플러스 3이다라는 이 결과에 집중해주면 얼마나 이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삼각함수 문제라서 조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예시 문항이다 보니까 조금 심플하게 나온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실제 시험은 이것보다 무조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알겠지? 아, 되게 쉽네. 을지대는 뭐 그냥 합격이네. 뭐 다음 주는 수업 안 들어도 되겠네. 엄마한테 듣는다고 생각하고선 줌 켜놓고선 롤이나 때려야 되겠다. 이런 순간 죽탱이 어려워요. 알겠죠? 시험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넘어가자. 자, 넘어가시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 제가 쉬운 거 풀면서 막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게 좀 창피하다니까. 자, 7번입니다. 자, 7번.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요. 3개의 항 A3항, 7항, 10항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여러분들 이제 잔뼈가 굵으셔서 알죠?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무슨 성질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등비 중앙 성질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이때 20번째 항을 서술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서술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하지 마. 그냥 바로 이 순서대로 그냥 가면 돼. 알겠죠? 자, 갑니다. 그럼 첫 번째 항 구하라는 거구나 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잘 봐. 일단 내가 수열 AN의 A1의 첫 번째 항, 그치?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우리끼리 이제 A라고 하자. 계속 쓰기가 좀 귀찮을 것 같아서. 자,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항이 현재 필요하죠. 근데 세 번째 항을 갖다가 A 더하기 2D라고 할 수가 있고, 그치? 그치? 그리고 그럼 이것도 명시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 항은 D라고 하고요. 공차를 D라고 합시다. 알겠지? 되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꼭 필수적으로 서술해줘야 돼요. 알겠지? 이런 거 빼먹으면 큰일 나셔. 돌아와서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라고 할 수 있고 공차가 3인 거니까 지금 현재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A 더하기 6이다. 이렇게 서술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7번째 항, 10번째 항도 서술. A 더하기 6D고요. 여기는 A 더하기 9D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이제 A 더하기 18. 여기는 A 더하기 27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뭘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등비 중항 성질에 의하여 라는 말 탁 멋있게 붙여주시고 7번째 항의 제곱은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괄호 쳐주는 거 이 제곱은 3항하고 10항하고의 곱과 같다. 얼마나 깔끔하고 쉽니? 그럼 A 더하기 18의 제곱이 A 더하기 6 곱하기 A 더하기 27과 서로 어떠하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귀찮지만 해주셔야 되는 거고, a의 제곱에 36a에다가 18의 제곱이 324일 거고, 여기는 a의 제곱에, 야, 나도 이제 33a까지는 어떻게 암산이 되는데, 27 곱하기 6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7, 6에 42, 2, 6, 12니까 161이에요. 이제 요렇게 처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a제곱은 소거가 되는 것이니까 얘 넘기게 되면은 3a가 될 것이고요. 요거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자, 324에서 126을 빼게 되는 거니까 이제 1의 자리는 2가 될 거고 32 빼기 16은 16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아, 따라서 a는 뭐다? 마이너스 54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적당하게 생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해 주시고요. 그치? 그 다음에 뭐 저는 뭐 굳이 생략한다면 요 정도만 생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AN을 찾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등차 수열이 AN인 거니까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알고 있냐는 거죠. 너무너무 소름 돋게 유치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을 주워 먹으러 갑시다. 자, 일반항 공식은, 그치? AN은 뭐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n-1도 더 곱하기 t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하나, 요 정도 서술해 주시고, 따라서 첫 번째 항이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54였지.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아까 3이었으니까, 정리하면은 3n-57이다. 이제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뭐 되겠죠. 전혀 어려울 게 없고, 마지막 3번, 20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 넣게 되면은 60 빼기 57이니까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진짜 뭐, 행복의 나라로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행복할 거예요. 그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험 그 발표가 12월 초에 있는 것 같던데, 그치? 여러분들의 연말은 행복할 겁니다. 마지막 넘어가시고 8번 보고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모의평가 공부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모의고사 만들어 놓은 문제는 지금 이것보다는 살짝 뜨거워, 살짝 맵기 때문에 잘 같이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수투예요. 극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있는데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마이너스 3은 2로 수렴을 하고요.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gx분의 x 마이너스 1은 6으로 수렴을 한다. hx를 fx 곱하기 gx라고 할 때 h 프라임 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선택을 하시고, 서술을 하시고, f 프라임이 g 프라임이 마지막으로 h 프라임 2 값을 구하는 과정을 힌트 삼아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에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마이너스 3은 2에서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은 존재하죠. 따라서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0으로 가야 합니다. 이거 이제 0분의 0꼴에 대한 기본 서술이니까 외워두시고 시험 때 가서도 그냥 쭉 쓰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그치? 다음 극한값이 수렴함으로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글쎄요, 글쎄, 감점을 할까? 나는 헷갈려. 그치? 근데 이렇게 쓰면 절대 감점은 안 하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정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당연히 분자도 0이다. 즉, 0분의 0꼴이다. 이 말을 상당히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럼 따라서,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에, fx-3은 f2-3이죠. 사실 이 안에는 fx가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연속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논리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런 서술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 f2-3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0이다. 따라서 f2는 3이다. 이제 이런 조건이 일단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자, 이때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 대신에 f2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식을 좀 정리 변형해주면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에 분모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f2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녀석을 미분계수의 정의로 끊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2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따로
따로 쓰시고 다음에 곱하기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의 x 플러스 2분의 1을 따로 씁시다. 따라서 이 녀석은 현재 f'2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문제에서 2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f'2는 8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1번에서 요구하는 답인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G'2를 찾으러 갈 건데 이제 이 녀석입니다. 거의 똑같은 서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의 gx분의 x-2는 6에서 x가 2로 갈 때 gx가 그쵸? 미안해. 다시 x가 2를 향할 때 분자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다. 그런데 수렴값이 또는 극한값이 0이 아니지. 0이 아니므로 이런 서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x 대신에 2를 넣었더니 분자가 0이네? 그럼 얘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꼴? 0분의 0꼴. 따라서 분모도 0으로 가여야 한다. 간다, 이어야 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따라서 G2는 일단 0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서술한다고 친다면 따라서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의 gx는 g2이고 g2는 0이다. 이제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깔끔하겠죠. gx도 다항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겠죠. 연속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다시식을 쓰는 겁니다. 다시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에 자, gx분의 x-2에서 우리가 방금 알아낸 g2가 0이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g2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평균 변화율의 역수가 된 상태니까 이 녀석은 g'2에 대한 역수다. 이렇게 서술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6이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g'2는 뭐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지. 그렇구나. 그래서 g'2는 6분의 1이다. 자, 그럼 이제 이게 2번의 답이 되는 거고 마무리를 할 때에 h'2를 갖다 구해볼 건데 지금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풀게. 자, 현재 h를 갖다가 미분해줘서 이 넣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h'x는 자, 고배미분법에 의해서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이므로 자, h'2는 f'2 곱하기 g2 더하기 f2 곱하기 g'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f'2가 8이라는 거 알아냈고요. g가 0이라는 거 알아냈고요. f2 값은 3이라는 거 알아냈고요. g'이라는 것은 6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지금 제 시기로는 거의 7시 20분 정도 돼서 와 벌써 거의 1시간 다 됐네. 그치? 별거 안 했는데 4문제 풀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7시 30분에 다시 만나서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이따가 좀 봅시다.